네, 통합과학 원 기출문제 풀이할게요. 자, 25년 9월 8월 문제. 다음은 알칼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알칼리 금속은 우리 주기율표에서의 일족 원소들이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이 일족 원소들 예시로 리튬, 나트륨, 칼륨 요런 친구들 알아봤습니다. 자, 실험 과정 가부터 보면 석유 속에 보관된 A를 핀셋으로 꺼내서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면을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실험 결과 보니까 가에서 A 단면에 은백색 광택이 금방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물에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쌀알 크기 A 조각을 넣고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을 했다. 그랬더니 A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했고 수용액 색이 붉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게 되면 가에서 A는 공기 중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 중 산소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 기억은 수용액이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이 페놀프탈레인은 지시약으로서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각각 무색, 빨간색, 무무빨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수용액이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자, 그 다음 디귿. A를 석유 속에 보관하면 A가 물과 산소와 접촉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친구들 물과 반응을 하면 이렇게 불꽃이 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산소와 반응을 하면 광택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석유 속에 보관을 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25년 6월 문제 13번. 자,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자료이다. X는 3주기 원소이고 고체 X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자, 물과 격렬히 반응을 한대. 그러면 뭔가 금속인가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사실 알칼리 금속 일단은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면 일족 원소구나. 그러면 이것만 해도 3주기 1족. 그러면 누구야? 나트륨이지. 나트륨 11번 친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제 세 번째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 여기에서 이 친구랑 Cl-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알칼리 금속일지 아니면 그 이족 친구들도 뭐 알칼리 토 금속이다라고 했는데 누구일지 조금 애매모호했는데 지금 요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칼리 금속 일족 친구구나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자, 왜냐? 지금 요 친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 우리 이온 결합이다라고 했고요. 자, 이온 결합을 하는 친구, 음이온이 주로 되는 친구들은 비금속으로 16족, 17족 친구들이 주로 그렇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금속 1족, 2족, 13족 친구들이다라고 했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 일가 양이온이 된다라는 소리는 얘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한 개 잃는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족 친구들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l- 얘는 안정해지려면 전자 한 개가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7족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나트륨 11번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자, 이 친구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지. 그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1개, KLM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그림 찾아보면 여기 2번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참고로 1번은 누구지? 전자 3개 있는 리튬이고요. 3번은 나트륨 다음 친구인 마그네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은 얘는 CL인 거 알 수 있고 5번은 칼륨인 거 알 수 있다. 원자 모형 보고 누구인지도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5년 6월 15번 문제. 자, 그림은 분자 하나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를 보니까 지금 요 친구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 나는 요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물 한번 생각해 보면 물, 수소는 가장 가까운 18쪽 원소가 누구였죠? 헬륨이었지. 자, 그러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 나인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탄소랑 산소. 자, 탄소는 우리가 가까운 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산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가 CO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는 물이다 아니고요. 니은,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자, 네온 원자 번호 10번 전자 10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자, 그러고 가를 보면 여기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산소겠지. 2개 있으니까. 자, 얘 지금 전자 몇 개 있는가 한번 보자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제일 바깥에 전자 8개 있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탄소가 되겠지. 얘도 지금 바깥 전자 껍질에 누가 있는가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8개.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된다. 자, 그 다음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가와 나가 같다. 자, 우리가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렀고요. 공유 전자쌍은 이제 공유 결합을 할 때 원소와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보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존재하고요. 나는 한 쌍, 두 쌍 존재한다. 그래서 디귿 틀렸다.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5년 9월 6번 문제. 화합물 A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A는 전자 1개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요. B는 전자 1개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갖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는 원래는 네온보다 전자 1개 더 많았던 친구겠죠. 원래 네온보다 전자 1개 많다라는 거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이 된다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네온보다 원래 전자 1개 적었던 친구겠지. 그럼 전자 9개였던 플루린이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B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인가? 자, 원자과 전자수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두 번째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B는 원래는 전자 1개, 원래는 없는 상태지. 원래는 하나 생긴 거지. 그러면 제일 바깥에 전자 원래 7개 맞지.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원자 번호 아까 나트륨 11번, 플로린 9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A 나트륨 원래 전자 1개 더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1개 더 있는 거지.
그러면 A는 나트륨은 3주기, 플로릴은 2주기 친구죠. 그래서 답은 3번 될 것이다. 자, 다음 25년 6월 12번 문제. 자,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X는 지금 2주기 1쪽이래. 2주기 1쪽 3번 친구 누구야? 리튬. 자, 그 다음 산소 있고요. Y는 3주기 17쪽. 자, 요 자리 누구야? 염소죠. 아르곤 왼쪽. 자, 그러면 기억. 리튬과 산소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을 한다. 자, 일단 리튬, 금속, 그 다음에 산소, 비금속. 자, 그럼 리튬은 양이온 될 거고요. 산소는 음이온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리튬. 얘는 안정해지려면 18조 원소 가장 가까운 친구 헬륨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 한 개 잃으면 되지. 그러면 리튬은 전자를 한 개 잃어서 리튬 1가 양이온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얘는 가장 가까운 18쪽 되려면, 즉 네온처럼 되려면 전자 2개 더 필요하지. 그러면 얘는 2가 음이온이 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자, 이 친구 리튬 A 대 산소 B의 이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뭐라 그랬어? 양이온의 양전압 개수비, 음이온의 음전압 개수비 합은 0이 되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A랑 B는 2대 1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2대 1의 개수비인 거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니은 Y2는 상온에서 특유의 색을 띈다. 자, Y2는 Cl2지. 자, 특유의 색을 띈다라는 거 뭐였어? 할로젠의 특징이었지. 할로젠은 17쪽 원소의 이름이었고요. 염소 17쪽이니까 맞는 말. 자, 그 다음 산소, 지각과 생명을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음. 자, 25년 9월 7번 문제.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1주기 1쪽이래. 수소지. 자, 그 다음 B는 2주기 16쪽이래. 산소죠. C는 3주기 2쪽이래. 마그네슘. D는 3주기 17쪽. Cl.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번까지는 조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원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좀 쉽게 이걸 떠올릴 수 있고요. 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세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자, 기억. 원소 AD 중 B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몇 가지인가? 자, B는 일단 산소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비금속인 친구들이 누군지 봐야 되겠지. 자, 비금속. 수소, 비금속이지. 산소, 염소. 자, 그러면 이 산소와 공유 결합할 수 있는 거. 수소랑 염소 2개지, 2개.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니은 CD2에서 MgCl2에서 음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음이온이 되는 건 누구야? 우리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양이온이 주로 먼저 그 다음 음이온이 결합을 한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Mg는 마그네슘은 지금 가장 가까운 18쪽 원소 되려면은 전자를 2개 잃는 이가 양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염소는 가장 가까운 18쪽 원소 되려면, 즉 아르곤이 되려면 전자 1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전자 1개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 O2는 Cl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산소.
산소는 자, 산소 한 개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산소 한 개. 얘는 원자 번호 8번이지. 8번. 그리고 지금 이쪽에 16쪽이지. 그럼 산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죠. 그 다음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7개지. 자, 그러면 이 산소는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하면은 전자가 몇 개 더 있으면 돼? 얘는 2개가 더 필요해. 자, 그러면 O2잖아. 1번 산소, 2번 산소 둘 다 전자가 2개 더 있으면은 18쪽 원소처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를 2쌍을 만들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Cl,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다. 자, 얘는 18쪽 원소처럼 되려면 전자가 1개가 더 필요하지. 자, 그러면 Cl2니까 1번 Cl, 2번 Cl 둘 다 전자 1개씩만 더 있으면 되지. 그러면 얘는 공유하는 전자쌍 한 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O2가 더 많다. 틀려서 답은 2번. 맞죠? 자, 그래서 14번, 25년 6월 14번 문제. 다음은 물질 A, B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는 설탕과 나트륨, B는 포도당과 염화 칼륨 중 하나이다. 자, 과정 보니까 먼저 고체 상태 A, B를 놓고 전류 확인을 했고요. 나는 증류수를 놓고 녹인 뒤 그러면 수용액 상태다라는 거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 확인을 했다. 자, 그랬더니 실험 결과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와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가 같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아까 위에서 이 친구들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거 화학 결합의 종류랑 관련이 있었지. 그지? 자, 여기에서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 구분을 해보면요. 자, 공유 결합 물질 설탕이랑 포도당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 염화 나트륨이랑 염화 칼륨 이 친구들이지. 자,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랑 수용액 상태에서 고체일 때는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 수용액일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흘렀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에서 A랑 B가 누가 되던 전류는 둘 다 안 흐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억은 2가 돼야 되지. 자, 근데 나에서도 똑같은 가지수니까 얘도 2가 될 거야. 그럼 나에서 이 둘 다 전류가 흐르려면은 A랑 B는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염화 나트륨, B는 염화 칼륨이 된다. 라는 소리죠. 자, 그러고 밑에 보기를 보면 기억은 2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한다. 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거 공유 결합 물질이었잖아. 공유 결합 물질. 근데 아까 A, B는 둘 다 이온 결합 물질들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디귿은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25년 9월 10번 문제. 그림은 물질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A는 지금 수용액 물에 넣으니까는 전류가 흐르고 B는 물에 넣었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A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B는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그거죠? 자, 그러면 먼저 A. 이온결합 물질인 거. 염화나트륨. 포도당이랑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그 다음에 B. 공유결합 물질인 거. 설탕. 바로 나오지.
요막칼륨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자, 다음 25년 10월 문제. 자, 전기전도성 측정기에 금속 전극을 어느 수용액에 넣어 발광 다이오드가 켜지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표는 그 켜지는 게 나타난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것이다. X랑 Y는 설탕과 소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고 X 수용액은 LED가 켜졌고 Y는 켜지지 않았다. LED가 켜졌다라는 게 결국 전기 전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 전도성이 X는 있고 Y는 없다. 그러면 X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니까 얘가 소금이고 Y가 설탕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기억에는 자유전자가 있다. 자, 금속. 자, 금속은 자유전자라는 것 때문에 광택도 나고,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광택도 나고, 전류, 전기 전도성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이 켜지면, 이 LED가 켜지게 되면 수용액 속에 이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이 이온이 수용액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X는 설탕이다. 아니고 소금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